안녕하세요. 마카오 락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이 마카오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살기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마카오 마트 물가 체험이라는 주제로 대략적인 마카오 마트 물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 간접적으로 마카오의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두 번째 물가 체험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살기 첫 번째 날인데요. 일주일에 중간을 4일차로 보고 앞에 3일차까지는 여행객의 입장에서 살아보려 합니다. 이왕 하루 100불로 살아보는 거 구독자님 혹은 마카오를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식당과 같은 정보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지 주변에 식당을 기준으로 삼아서 돌아다닐 계획이고요. 최대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 100불이 면 가성비 식당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로 성바울 성당입니다. 마카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입장으로 이 성바울 성당 부근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바울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인데도 휴가철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성바울 성당 보시면 여기 스타벅스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초우산 거리라서 예쁜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문한 식당이 그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푸드트럭 컴퍼니라고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앞쪽 문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푸드트럭 컴퍼니는 퓨전 포르투갈 식당입니다. 포르투갈인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며 사장님이 손수 인테리어를 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이미 정해놓았던 메뉴는 바로 마카오식 햄버거인 쭈빠빠오입니다. 한 끼 식사에 10,000원을 훌쩍 넘겨야 하는 마카오에서 38불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카오에는 세기 카페라는 가장 유명한 쭈빠빠오 체인점이 있는데 돼지갈비를 통으로 튀겨 햄버거를 만드는 전통 방식이 아닌 수제 양념을 버무린 채 썬 돼지갈비가 소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쭈빠빠오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식감에 진한 육향이 올라오는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킥은 바로 매운 소스입니다. 주문을 하면 사장님이 매운 걸 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꼭 매운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저 소스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 돼지고기의 맛을 잡아줘서 물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푸드트럭 컴퍼니는 날씨가 더운 날 제가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 예산상의 문제로 다른 메뉴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초리조 햄과 빵 혹은 옥토퍼스 샐러드와 빵의 조합으로 맥주 한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제가 두 번째로 저녁으로 계획한 식당은 여기 식당 나오셔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포장해 갈 두 번째 식당이 두영기라고 정말 찐 로컬 맛집인데 역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포장을 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기는 광동식을 전문으로 하는 로컬 식당인데 이곳의 자랑으로는 죽과 창펀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깐차오 니우허를 즐겨 먹지만 점심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빵을 먹어서 이번에는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들어간 광동식 카레를 선택하였습니다. 라오반, 라오반, 제가 까리 뉴난판 다밥 이거. 다밥 이거. 谢谢.谢谢，拜拜，老板。哎，拜拜。
예? 이렇게 포장도 다 했고요. 집에 가서 좀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바오 성당 부근 말고도 세나도 광장에 있는 웡치케이의 완탕면과 무이의 굴국수도 가성비 좋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한국 분들에게 이미 너무 알려진 곳이어서 굳이 방문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허유산에서 망고 관련된 디저트를 먹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안 되네요. 여기는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디저트를 사러 왔는데요. 허유산 망고는 못 먹었지만 역시 마카오를 상징하는 에그타르트 하나 구매하러 왔습니다. 로드스토어라는 가장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마가렛 카페라고 여기서 하나 구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타 야오이크.谢谢. 마지막 남은 6불로 맥주를 사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얼빈 맥주가 6.9불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0.9불만 덜 썼어도 되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 중국 하이쭈 맥주가 5.5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한 캔이라도 마실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0.5불 남았네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식어서 좀 먼저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소 갈비 부분을 사용해서 카레처럼 요리한 건데 여기 마카오에서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이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연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한국식 카레 느낌은 아닌데 살짝 이제 중국의 향이 첨가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마카오식 카레든 인도식 카레든 일본식 카레든 한국식 카레든 카레는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두영기 이 식당이 아까 식당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현지 이 로컬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어서 세나도 광장 이 성바오 성당 오시면 이 식당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에 있던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김치입니다. 사실 이 100불에 포함되지 않은 김치긴 하지만 카레 김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김치 하나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디저트로 사온 마가렛 카페 에그타르트를 안주로 삼아 맥주 한잔 하며 하루 100불로 살기 첫날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집 근처인 타이파 빌리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타이파 빌리지를 찾는 한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이곳은 특히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한 가성비 식당들이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가성비 식당들을 방문하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점심, 저녁, 디저트까지 모두 해결을 할 예정인데 타이파 빌리지 계단 옆 타이거 슈거를 바라보는 이곳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으며 오른쪽으로 가면 디저트를 파는 식당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왼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좌측으로 돌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곳은 바로 원꺼 카페의 메이실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정말 맛있게 드셨던 차찬팅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지난 2시 정도에 방문을 하여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곳에서 드신 음식은 소고기 마카로니 스프와 엑소 새우창펀 볶음인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카로니 스프를 그리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엑소 새우창펀 볶음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엑소장 차오샤미 장펀 이거 이거 찍고 얇은 쌀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떡볶이 개념의 음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보통 딤섬집에 가면 이 창펀을 삶은 후 간장 베이스로 부어 먹는 게 대부분인데 이곳은 비법 엑소 새우장과 피망, 양파와 같은 야채와 함께 볶아서 나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은 쌀피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채소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법 엑소 새우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얇게 다진 새우가 들어간 이 엑소 새우장에 창펀뿐만 아니라 면과 밥을 볶아도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라조장까지 추가하여 먹으니 느끼한 맛까지 완벽하게 잡아줬습니다. 백 선생님이 이 식당을 괜히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맛있게 한 끼 해결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맛있다. 이곳은 아침 7시에 오픈하여 오후 5시면 영업을 종료하니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포장해서 저녁으로 먹을 곳이자 백종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식당은 원커 카페 메이실에서 나오셔서 좌측으로 약 300m 직진으로 쭉 가시면 보실 수 있는 희령 카페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하시기 전부터 이미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차찬팅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서 역시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포장할 메뉴는 깐미엔츠 뉴로판이라는 음식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한국에 가져가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평을 받기도 한 요리입니다. 음식에 대한 소개는 집에 가서 저녁으로 먹을 때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미엔츠 뉴로판 이거 다바 要袋子속담吧 OK Thank you 네, 好的谢谢이 희령 카페는 식사 시간대 방문 시 웨이팅 시간이 정말 기니 식사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다빙이라는 차찬팅에서 디저트를 포장해 갈 건데요. 타이거 슈거 기준 오른쪽으로 약 300m 쭉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7불밖에 남지 않아 디저트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기획이 백종원 특집인 만큼 구독자님께 백종원 선생님이 드신 디저트의 가격 및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하루 100불로 살아야 하는 만큼 잔액인 7불어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다빙은 희령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카오 현지인이 정말 많이 방문하는 한국의 김밥 천국과 같은 식당입니다. 디저트 외 제가 크로와상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자주 먹으러 오는 식당으로 타이파 빌리지를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드실 만한 식당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 식당에서 드신 디저트는 바로 피넛버터 토스트입니다. 빵 위에 뿌려져 나오는 피넛버터 소스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저트인데 맛과 비주얼은 집에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要这个粒粒花生西多士一个打包绿桂花生西多士一个。啊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포장한 희령 카페 깐미엔츠 뉴로판 좀 데워왔고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을 치워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간장 베이스에 다진 소고기와 튀긴 감자를 넣어서 볶은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장조림 맛이 나서 한국 분들한테는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는 아주 인기 음식이거든요. 역시 김치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해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튀기듯 볶은 소고기와 감자의 본 식감이 아닌 점은 살짝 아쉬웠지만 은은한 간장의 불향은 여전히 식욕을 돋구었습니다. 이 메뉴는 볶은 소고기 장조림과 같은 맛으로 여행 중 로컬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속어로 일명 안전빵 같은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넛버터 토스트 디저트를 먹어볼 텐데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컨셉이 백종원 선생님께서 다녀간 식당이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백불이 초과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백종원 선생님이 드신 게 어떤 음식인지 이런 비주얼적으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오버를 해서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취지가 하루에 100불로 살기이기 때문에 이거 2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100불이 맞거든요. 2개만 한번 맛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룸메이트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넛버터라 그래서 땅콩도 수북히 뿌려져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넛버터, 설탕 그리고 시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못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피곤하고 당 떨어진 날 가끔 한번 먹기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마커 한번 오셔서 당이 좀 떨어졌다 하시면 추천드리는 디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나머지는 룸메이트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고요. 3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으로 하루 100불로 살기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정말 고난도의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마카오를 찾으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관광지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곳은 바로 호텔이라 생각하는데요. 마카오의 자랑이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이 특 5성급 호텔들이 밀집해 있는 코타이 스트립에서 하루 100불로 살기에 도전하려 합니다. 사실 시작 전부터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제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여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갤럭시 호텔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텔 내에서는 그래도 식비가 저렴하고 많은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푸드코트를 선택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저에게는 단순 계산으로 점심 저녁으로 50불씩 2끼만 해결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식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식당을 돌아다니며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들을 보니 쉽지 않은 도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푸드코트는 카지노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녁은 추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당장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식을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생각해야 하기에 한국 분들도 많이 즐겨 드시는 일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페퍼런치에서 아침 겸 점심을 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페퍼런치는 불에 달군 뜨거운 철판 위에 소, 돼지, 닭고기 등의 고기류와 밥을 얹어 소스와 함께 먹는 일본식 철판 요리입니다. 마카오에 온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요리는 아니지만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호텔 내에서는 그래도 저렴하고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비프 페퍼 라이스를 주문하였는데 갤럭시 멤버십 카드 할인을 받아 55불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고기와 밥이 익어가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철판 위에 소이 갈릭 소스를 부어 살짝 불향을 입힌 후 고기와 밥을 모두 섞어 볶음밥의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룽지와 같은 식감의 밥과 간장향을 밴 고기와의 궁합이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와중에도 45불로 코타이 스트립 내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한다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지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침 업무가 베네시안 호텔에서 종료가 되어 베네시안 호텔 내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베네시안 푸드코트에 왔는데요. 휴가철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둘러보면서. 베네시안 푸드코트는 마코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격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싸야 7, 80불 수준인데 역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45불이 아니라 50불로는 밥이나 면 형태의 완전한 한 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한 40불이면 먹을 수 있는 불국수도 호텔에서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티모안이라고 유명한 딤섬집인데 이런 만두 같은 딤섬 단품 아니면 먹을 수가 없네요. 지금 45불 남았는데 이 콘지 죽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센즈 멤버십 카드 할인도 안 돼서 50불 이내에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땅히 선택지가 없어서 다른 호텔 푸드코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파이브가이즈를 봤는데 이 마코 파이브가이즈는 줄을 쓸 필요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이번 챌린지 동안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네요. 이곳은 나중에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지앵 푸드코트 역시 센즈 멤버십 카드 할인 혜택이 없었으며 베네시안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메뉴가 평균 60에서 70불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바로 옆 스튜디오 시티 호텔 푸드코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스튜디오 시티 푸드코트는 오픈을 한 상점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쉐라톤 쪽 푸드코트로 넘어가야 하나 하는 순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대환 수작방이란 식당인데 대부분의 메뉴가 50불을 넘지 않았고 제 잔액에 딱 맞는 45불짜리 메뉴도 많이 있구나 하는 찰나 스튜디오 시티 직원가였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정식 메뉴판을 보는데 그래도 꽤 저렴한 메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제 예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하였는데 신선한 채소탕면,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호텔 푸드코트를 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가격대로는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결국 이곳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하여 먹기로 하였습니다. 要一个这个三文治，这35块吗？好的，这一个。 제가 주문한 샌드위치는 스팸 계란 샌드위치였는데 계란 사이로 고수가 들어가 있어 깜짝 놀랐지만 그냥저냥 한 끼 때우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2번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에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피곤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3원이 나왔고 마지막 7원이 나왔는데 샌드위치로는 배가 안 차가지고 라면을 조금 보러 왔는데 제발 제 기억에는 7원 미만이었는데 신라면 7원입니다. 딱 됐습니다. 샌드위치로 채워지지 않은 허기짐을 라면으로 채우며 코타이 스트립 내에서는 100불로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며 3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일차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4일차부터는 장도 봐서 음식도 해먹고 좀 더 다양한 루트로 소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 소스와 같은 장류 그리고 김치 외에는 모두 직접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해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고기만 싸게 전문으로 파는 마트여서 여기서 삼겹살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삼겹살은 아니지만 잡내도 나지 않아서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야채를 사도 저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포 형식의 야채만 전문점으로 하는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你好，我要这个葱啊，OK。多少钱38 ？38。啊，18块。块钱哦，这么便宜。嗯，谢谢。好，多谢。 네. 정말 이 야채집의 장점은 필요한 만큼 딱 무게만 재서 팔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파네요. 야채는 이런 야채 전문점에서 역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데 소주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소주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하나 먹어야 돼서 햇반 큰 공기 14.5불짜리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점심으로 삼겹살이 들어간 볶음짜장을 먹을 생각이어서 한국 식품점에 짜파게티 하러 사러 들어가겠습니다. 예상 밖에 15불이란 돈이 남아서요. 이 3일 동안 커피 한 잔을 못해서 커피 하나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팔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풍족하게 사고도 5불이 남았습니다. 확실히 외식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장 봐서 해먹는 게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주방이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이 주방에서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온 야채를 좀 다듬고 씻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야채를 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 짜장에 들어갈 삼겹살도 좀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짜장 재료 준비는 이렇게 다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살짝 두르고요. 불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파하고 마늘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 향이 조금 올라오면 삼겹살 바로 넣으시고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짜파게티 스프를 하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야채와 또 고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싱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과 굴소스로 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는 3분의 1 큰술, 간장 3분의 2 큰술, 요 팬 주변에다가 태우듯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타면서 분량이 확 올라오네요. 남은 야채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완벽하게 익히지 마시고요. 일단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부터 먼저 삶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이렇게 3분의 2만 먼저 삶아 주시고요. 면 넣고 같이 볶기 전에 수프랑 면수 좀 넣어서 살짝 볶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서 졸이듯이 볶아 주시면 됩니다. 살짝 볶아 줬으면 면 투하하고 올리브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 뻑뻑한 것 같다 하시면 면수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침이 도네요. 자, 이제 먹어볼 텐데요. 비주얼 정말 괜찮죠? 이렇게 그냥 짜파게티 끓여 드시지 마시고 야채랑 고기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인분한테 얻은 건데 최강의 조합이죠. 짜파게티와 파김치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많이 넣고 칼칼하게 또 딱 맞고요. 저한테는 불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돼지기름에 이렇게 야채랑 면과 소스를 함께 볶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파김치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한 끼 해주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좀 쉬었다가 저녁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저녁 삼겹살 만찬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아까 야채 가게에서 사온 고추랑 마늘도 좀 편썰어 봤고요. 집에 있던 쌈장, 기름장, 쌈채소, 파절이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김치까지, 활용점정인 소주까지 완벽합니다. 이제 만찬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냉동 삼겹살, 옛날 삼겹살 느낌인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김치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기름에 김치가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김치 삼겹살에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하네요. 아, 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고기하고 김치를 일부러 남겨뒀는데 밥을 일부러 반밖에 안 먹었습니다. 활용정정 K 디저트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요.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돼지기름하고 김치하고 이 삼겹살 조합은 거의 최강의 조합 같습니다. 한잔 하시죠. 이 챌린지가 김치 없인 못 살아라는 챌린지로 타이틀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살짝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4일차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5일차입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점심을 포장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평소 요리하기는 귀찮고 그래도 여러 반찬들과 밥은 먹고 싶다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있기도 하고 가격 역시 저렴해서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파켄샵이라는 대형마트 2층에 있고요. 지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셔서 이거 에스컬레이터 2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오시면 오른쪽으로 바로 가시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신동원 차료미식이라고 합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여러 고기류부터 10가지가 넘는 채소 요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요리 중에 내가 직접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2가지 고기 요리와 2가지 채소 요리를 고를 수 있는 C세트로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老板我要西餐2肉2菜这个豆腐和茄子扣肉谢谢还有最后这个汤酥肉谢谢老板 M Pay 可以吗？可以。一共29块。好的。谢谢老板。谢谢。谢谢老板，拜拜。바로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는데 저는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해왔고요. 일 나가기 전에 한 끼 먹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 텐데요. 아, 맞다. 김치 없으면 못 사는 남자. 뻔뻔하게 김치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밥 양도 정말 많이 주고요. 요 반찬 외에 스프도 줍니다. 탕도 주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야채 스프 같기도 하면서 사골 맛이 나기도 하는데 사골치고는 또 맛이 가볍고 그래서 정체를 모르지만 그냥 좀 개운한 맑은 탕 같은 이런 탕까지 29불에 정말 푸짐하게 주는데요. 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지랑 두부가 있어서 위에 고기는
좀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인데요. 홍소육 혹은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드시는 동파육처럼 간장에 아주 오래 끓여가지고 푹 익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한국의 탕수육 같은 요리인데요. 케찹 베이스가 좀 더 진한 소스로 만든 탕수육 개념의 돼지고기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지, 그리고 마카오식 두부조림.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육하고 거의 90% 흡사한 맛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뼈채로 튀겨서 방심하고 있다가 강냉이 나갈 뻔했는데 맛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딱 달달한 케찹 베이스의 탕수육 맛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강냉이 나갈 뻔했네. 두부가 살짝 튀긴 다음에 간장에 절여서 식감도 재밌고 매력이 있습니다. 고기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29불에 고기 두 종류에 야채에 그리고 탕까지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후딱 한 끼 해치우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요. 원래는 얼마 전에 말복이어서 오늘 점심도 싸게 먹었겠다. 삼계탕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삼계탕까지 해먹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퇴근하면서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집 앞에 한국 식당이 있는데 치킨을 조각으로 싸게 팔아가지고 그걸 먹을 생각입니다. 마카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처럼 아움이라고 배달 어플이 있어서 어플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식당이라고 있는데 평도 9.7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집 앞에 1분 거리에 있는데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하죠. 주문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뼈 없는 닭강정 같은 그런 조각으로 팔고 있는데 큰 사이즈가 37불 그리고 작은 사이즈가 27불인데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하나 시키고 포장비까지 하면은 맥주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치킨을 시키는데 치맥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로 2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불에 포장비 3불까지 해가지고 총 57불이네요. 집 앞 바로 1분 거리에 있어서 배달비 아낄 겸 직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엠페이 이렇게 1분 거리에 한국 식당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다 도착을 했네요. 你好，这个6号，哪一个？谢谢。拜拜。 포장 완료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하얼빈 맥주 사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13불이어서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완료됐고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각으로 이렇게 파는 건데 맛도 나쁘지 않고 마카오 치고는 또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종종 먹는 곳인데 오늘은 말복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삼계탕은 못 먹어도 이 치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치킨 소스도 이렇게 나오고요. 치킨무도 조금이지만 이렇게 줍니다.
소금 후추를 안 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 왔고요. 첫날 못 먹었던 하얼빈 이제야 먹네요. 치킨 먹는데 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치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퇴근하고 먹는 맥주가 가장 맛있습니다.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치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먹는 것보단 솔직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팝콘 치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으로 파는 닭강정 스타일, 그런 맛이 나서 추억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하나 벌써 다 먹었고요. 두 번째 박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벌써 5일차인데 이렇게 마무리 잘 하였고요. 6, 7일차 세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6일차까지 다다랐습니다. 6일차 첫 끼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요. 오늘은 저의 단골집이자 현지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마카오 유명 로컬 식당을 방문하려 합니다. 이곳은 마카오 남쪽에 위치한 조용한 섬마을인 콜로안 빌리지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할 식당은 이 원형차로에서 파란색 카페를 끼고 약 100m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로반 파이키 미식이라 합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서 70년간 명맥을 이어온 차찬팅 식당인데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차찬팅 식당답게 여러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이 집에 오면 항상 먹는 메뉴이자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차샤오 차오단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품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뉴는 일명 차슈라 불리는 간장에 절인 달달한 돼지고기와 계란이 함께 나오는 덮밥인데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재료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최애 메뉴인 찬로우단을 주문하였습니다. 빠른 회전율을 자랑하는 식당인 만큼 음식이 빠르게 나왔는데 이 찬로우단은 차슈 대신 스팸이 들어간 메뉴입니다. 윤기 나는 계란 사이에 빼곡빼곡 박혀있는 스팸이 식욕을 자극하였습니다. 맛은 딱 간장 계란밥에 스팸이 들어간 맛으로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햄의 염도로 보아 스팸보다는 런천 미트에 가까웠고 여기에 마요네즈를 추가하면 한솥 도시락에 스팸 계란 마요 덮밥과 거의 똑같은 맛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흔하다면 굉장히 흔한 맛인데 제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고추기름장 때문입니다. 마카오 광동식 식당에 가면 흔히 있는 라조장이지만 이 집의 라조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집과 다른 점은 마늘이 듬뿍 들어갔다는 것인데 사장님이 직접 수제로 이 라조장을 제조하시는데 익숙한 맛인 것 같으면서도 매콤한 고추의 맛에 마늘향이 진하게 나는 게 배합 과정에서 이 집만의 비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따로 이 라조장만 따로 팔면 안 되냐고 수차례 여쭤봤으나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 집에 오셔서 밥과 면 형태의 음식을 주문하셨다면 반드시 이 라조장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해결하고 기분 좋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맛있다? 응. 谢谢. 이곳의 거의 모든 메뉴가 홍콩 달러 50불 이하로 가성비까지 훌륭하니 콜로안 빌리지를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밥 먹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콜로안 섬은 정말 조용한 섬마을 같은 곳이어서
밥 먹고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산책을 계속 하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워 시원한 커피 한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저와 인연이 있는 가게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콜로안 푸드까지 오셨다면 이쪽에서 저 오른쪽 언덕으로 직진으로 계속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날씨 더운 날 오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한 7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홍키 카페라고 합니다. 커피 같은 음료 외에 다양한 음식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이 홍키 카페는 한국에서 한때 대유행하였던 달고나 커피의 원조집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카오 현지 코디로서 담당하였던 편스토랑 마카오 편에서 정유로 씨가 이곳에서 달고나 커피를 먹는 모습이 담겨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추억이 생각나서 커피 한잔 하려고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쇼다 카페 빙다. 이거 쪼콜라. 이거 쪼콜라. 진짜 많이 따나. 하다. 신진. 谢谢. 녹진하네요. 이 달고나 커피의 맛은 딱 녹진한 한국 믹스 커피의 맛입니다. 한국 믹스 커피보다는 분명히 좀 더 진한 편인데 그냥저냥 날씨가 더운 날 시원하게 한잔하기에는 좋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달고나 커피는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이 커피 재료를 400번 직접 저어서 만든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의 퍼포먼스를 못 본 게 아쉬웠지만 예전 촬영 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커피도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요. 이 콜로안 섬에 왔는데 식사도 했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달달한 커피 한 잔 땡기실 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코디로 했을 때 사전에 알아보고 한 게 쭈빠빠오였습니다. 정희로 씨가 한국 가서 이제 응용된 떡쭈빠빠오라고 그걸 만드셨는데 상당히 히트를 쳤었죠. 그 영감을 받은 곳이 바로 저 집입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사장님이 커피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저기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실은 저기는 쭈빠빠오하고 라면이 맛있는 곳이니까 콜로안 오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저녁 메뉴는 바로 맥도날드 빅맥입니다. 사실 너무 평범한 메뉴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대략적인 마카오의 물가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조만간 다룰 예정인 마카오 부동산 시세, 그리고 마트 물가 체험에서 이미 알려드린 마카오 담배 시세 등 그 나라 혹은 도시의 물가를 직관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 역시 그 나라 혹은 해당 도시의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라 생각해서 이 빅맥을 저녁 메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마카오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은 얼마나 할지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북경에서 유학할 때 맥도날드를 하도 많이 먹어서 마카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맥도날드를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끼 간단히 때우기에는 맥도날드만한 곳이 없어서 가끔은 방문을 했었는데 마카오와 한국의 빅맥 가격을 딱히 의식적으로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그리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낮에 홍기 카페에서 달고나 커피를 먹어서 빅맥을 세트로는 먹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단품 하나라도 먹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벌써 다 도착을 했네요.
빅맥 여기 있네. 소 빅맥 가격이 24불인데 24불이면 한국 돈으로 4,200원 정도 수준인데 검색해보니까 빅맥이 한 단품이 5,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코가 저렴하네요. 훨씬. 세트는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불이네요. 이게 큰 사이즈라서 그런가? 47불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200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런치 세트 하면 약 7,00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세트는 마카오가 더 비싸네요. 제가 남은 돈으로는 지금 세트를 먹을 수 없어서 우선 단품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24불 계산. 우선 빅맥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한국과 비교하여 세트의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빅맥 단품의 가격은 오히려 많이 저렴하여서 의외란 생각이 들었으며 맛은 한국과 똑같은 딱 빅맥의 맛이었습니다. 남은 9불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는지 보았으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6불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구매하였습니다. 단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빅맥 지수가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촉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직접 방문해서 비교도 해보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마카오 호텔 내에 맥도날드는 로열티가 붙어서 품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카오 일반 맥도날드 매장 가격의 20% 이상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일차도 잘 마무리하였고요. 내일 마지막 7일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에 하루 100불로 살기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마지막 날 일정의 계획을 미리 짜놔서 그거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오늘 몇 년 만에 친한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점심을 꼭 사주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루 100불로 살기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결국 얻어먹고 말았습니다. 지인분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100불을 한 끼에 투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메뉴는 마카오에서 가장 예약이 힘든 식당 중 하나인 영도죽에 조개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마카오에 오시는 한국 분들에게 특히 정말 인기가 있는 메뉴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메뉴는 100불로도 힘들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부딪혀서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샬리토 찌에실이라고 마카오에서 가장 저렴한 식재료 재래시장이 있어서 우선 그곳으로 가서 장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반도 내양 쪽에 위치한 샬리토 찌에실은 마카오를 대표하는 재래시장 중 한 곳입니다. 1976년 오픈을 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마카오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수산물이 유명한데 제가 만들 요리의 핵심인 조개를 싸게 구입하려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샬리토 찌에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예전에 마트물가 체험에서 홍가이시라는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다행히 몇 군데는 열었는데 제가 찾는 조개 같은 건 팔고 있지 않네요.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현지인 지인분께서 분명히 여기는 낮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 이후에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의 다 집에 가셨나? 그래서 장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 호탕인데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인이 조개인데 그 조개를 못 사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2층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한 2시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여기를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군데 빼고는 집에 다 들어가셨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다행히 또 옆에 큰 재래시장인 홍가이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여기 샬리토제실 2층에 있는 식당가가 정말 유명합니다. 1층에 신선한 재료들을 사서 2층에서 요리를 다 해주시는데, 여기가 해산물 요리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제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간판에 중국 명죽이란 곳이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제가 오늘 콘텐츠상 먹지는 못해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여기 게죽이 정말 유명합니다. 여기 샬리도제실 근처에 오신다면 여기서 게죽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게죽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 공수해온 이런 신선한 해산물 요리도 정말 맛있어서 여기 한번 오시면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 맛조개 진짜 먹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중국 디팡차이라고, 지방채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게나 랍스터 요리도 팔고 있거든요. 맛은 평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 비싸서 문제인데, 그래도 마카오에 있는 일반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 가신 것보단 저렴하니까 해산물 요리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곳 방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많고, 이곳은 챌린지가 끝나면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10분을 넘게 걸어왔네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곳이 문이 열어 있습니다. 뭐 홍합부터 백합에 맛조개, 여러 조개가 있는데 스마집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예상상 가장 저렴한 걸로 해야겠네요. 국물을 내는 조개는 어떤 것도 다 해도 돼서 싸고 양도 많은 백합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块. 아. 아, 谢谢. 홍가이시에서 나왔는데요. 그래도 조개 하나라도 건져서 다행이네요. 이제 야채 가게에 왔는데요. 4일차 때 고추, 마늘, 쪽파, 알배추는 사둔 게 있어서 필요한 것만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하나 사고, 치심, 저희 집 부근 200m 내에 마트가 6개가 넘게 있는데 그중 이게 가장 저렴해서 이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마트에 왔는데요. 영도죽 샤브샤브에서 정말 소고기만큼 중요한 두부피 롤입니다. 한국에서 이걸 행여 따라 만드셔도 이거는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딱 19불 남았는데 치즈 어묵볼 딱 가격에 맞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손질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깨끗이 씻은 조개를 소금물에 담가 놨습니다. 이대로 30분 정도 담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조개 샤브샤브 재료입니다. 각종 채소류부터 어묵 피쉬볼, 두부피롤, 그리고 샤브샤브용 소고기까지. 마지막으로 마늘인데요. 이 조기 샤브샤브에서는 이 마늘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조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손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에 들어갈 야채를 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다 다졌는데요. 시중에 이제 다진 마늘을 파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맛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직접 다져서 사용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말 이만큼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이만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잘 다진 마늘을 육수용과 소스용으로 좀 나눠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쪽파부터. 조기 샤브샤브 육수에 넣을 마늘 남았는데 색감을 좀 위해서 요 홍고추도 좀 썰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먹을 때 야채도 살짝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더 씹는 맛도 있어서 좋거든요. 마지막 죽에 들어갈 야채까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에 들어갈 야채까지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시판용 샤브샤브용 육수 소스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마트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야채를 많이 사서 육수를 내서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다시마를 또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육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히 부었는데 왜냐하면은 끓으면 끓을수록 여기에 증발이 되기 때문에 육수를 계속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혼자 먹더라도 조금 넉넉히 물을 부었습니다. 혼다시가 있으면 좋은데 혼다시는 없어서 다시다로 대체를 했고요. 아까 이제 두 가지 소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하나는 간장인데 간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저는 새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초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겨자나 와사비 같은 거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큰술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쯔마장이라 그래서 중국을 가보셨거나 뭐 한국에 있는 후어거 전문점 뭐 하이디라오 같은 데 가보셨으면 보셨을 땅콩 소스입니다. 이게 또 빠질 수 없겠죠. 다행히 집에 있어서 요거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죽 먹을 때 혹시나 육수가 부족할까봐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기 전에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영도죽이랑 한 80% 비슷합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영롱한 소고기부터 피쉬볼, 각종 야채, 그리고 소스 2종류, 마지막으로 조개 샤브샤브 육수까지 완벽합니다. 사실 찜화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눅진해야 되는데 하도 안 먹어서 위에가 액체가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가 이따 육수를 조금 추가해서 조금 연하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수가 좀 끓어오르면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예쁩니다, 색도. 육수를 육수가 살짝 인공의 맛이 나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다만 조개도 들어가고 이제 소고기에 야채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샤브샤브 육수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맛있어요. 청양고추 꼭 넣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늘은 요만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조개가 타당 하는 게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조금 오래 익혀야 되는 치즈볼부터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치즈가 들어간 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을 벌렸고요.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알맹이는 좀 작은데 이거 나름대로 또 맛도 있으니까요.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정도면 90% 정도 영도죽 흉내는 낸 것 같습니다. 90%는 너무 같고 한 7, 80% 정도는 맛이 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야채랑 소고기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부피로, 소고기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냉동이고 뭐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고기는 소고기니까요. 우후. 조개만 넣는데도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소주를 못 산 게 천추의 한이네요. 두부피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합니다. 소고기는 뭐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먹어도 되니까요.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100불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치고 양이 좀 적긴 하지만 소고기가 살짝 모자랄 뿐이지 이따 죽까지 먹을 거면 2인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확실히 정말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죽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개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돌도 죽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죽과 함께 먹으려면 좀 얇은 게 좋아서 좀 잘근잘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채의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이 밥알이 이 소고기와 조개 육수를 흠뻑 흡수를 해서 맛이 아주 굉장히 진합니다. 오히려 재료가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끼 해결하였습니다. 이 영도죽의 조개 샤브샤브는 한국 분들도 정말 선호하시는 요리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7일차 정말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100불로 살기 드디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마카오에서는 역시 홍콩 달러 100불로 하루 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너무 먹는 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도 해보았지만 100불로는 구독자님께 여러 정보까지 드리면서 다른 활동을 할 금액적 여유까지는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열심히 일을 하여 반드시 일주일 동안 하루 1000불로 살기라는 컨텐츠를 통하여 마카오 미슐랭 레스토랑 및 레저 문화 체험 등 더 다양한 마카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카오 여행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카오 락이었습니다.